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 박상규 의원님, 본인도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선 뭐 사과를 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본인이 워낙 유명인이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못 땄지 뭐 딴 네. 금메달이 뭐 100개나 된다는 그런 스타 아닙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냥 법적으로는요. 사기 공범이 절대 아니다. 공범이 아니다에 우선 강한 주장을 했고 자기는 누구보다 철저히 전 씨에게 이용을 당했다. 이게 네.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마지막 타깃. 저 말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사기 대상자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들통났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가장 지금 선물 리스트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3억짜리 벤틀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조차 남현희 씨 본인 모르게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준 거다. 이게 물론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대단히 많은 사안이어서 이거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미 다 이런 것들을 다 경찰에 내가 자진해서 갖다 줬다. 선물이고 가방이고 뭐 보석이고 다 갖다 줬다. 문제는 SNS 사진을 보면요. 과연 저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받은 그런 사진들인가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너무 기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올렸던 것들이 나중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을 두고서 두 사람의 얘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엇갈리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그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 차도 예.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벤틀리는 송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남현 씨 여동생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매달 500만 원씩 500만 원씩이요? 네, 드렸고 어머님한테도 남현 씨 명품 이런 것들 가득값 내주고 대부분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 핵심적으로 이제 그 남현희 씨의 주장은 공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공범의 종류에는 방조범과 공범이 있습니다. 네. 방조범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겁니다. 남현희 측 변호사 쪽에서 어떻게 봐도 방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연결돼서 피해본 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까지 본인이 무관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건 도덕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공범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현희 씨 네. 주장은. 근데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전총재의 주장은 아니다. 당신이 타고 싶어서 달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합의에 의해서 된 거라고 하면 전총조라는 사람도 사실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가 요구했다고 하면 주 공범 사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남현희가 공범이다라고, 그러니까 공범이자 주범이다라고 하는 게 전총조의 주장의 핵심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요. 전 총조가 운영했던 펜싱 학원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로 입금을 하면은 연결된 계좌가 또 남현희 씨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보통 이런 형태의 사기가 절대 자기 계좌라든가 절대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계좌를 까보니까 남현희 씨 계좌네? 남현희 씨 계좌네? 그러면 이게 누가 주도를 한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대중이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형적 수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공인인증서라든가 다른 주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누가 주도했는가. 그래서 세컨폰이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요. 재밌는 게 우리 많이 들어본 말 있잖아요. 경제 공동체. 무슨 공동체 얘기 나오는 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온 그 유명한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저 수강료가 한 사람에게 200만 원씩 받는다 그래요. 저게 수십만 원이면 몰라도 200만 원씩 받았다면 10명만 해도 2천인 것이고요. 네. 이게 억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전총조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남현희 계좌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길 가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타겟이고 그 직전에 철저히 이용당했다 이런 주장이 근거를 얻으려면 왜 그걸 당신이 받아? 그런 얘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법적으로
정확한 합리적인 반박과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경제 공동체, 물론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엮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두 사람의 진술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대지조사라고 하면 둘이 이렇게 맞대서 마주 보는 대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전청조의 변호인, 그 다음에 앞쪽이나 뭐 대각으로 아마 남현희의 변호인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렇지만은 얘기가 들릴 정도의 중간에 경찰인 조사 이렇게 형태가 되거든요. 예. 분명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청조의 성격이나 지금 행동 패턴상은 아마도 감정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거 아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그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현희 씨를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극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누가 주도했는가의 핵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찰이 정확히 녹화해서 볼 겁니다. 네, 그렇군요.